샘플한 연은에서 최근 나온 좀 재미난 연구가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요게 7일날 월요일날 나왔고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통화정책의 스탠스 자체가 그 연방기금금리라고 하죠.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그 긴축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가지고 쓰는 정책의 도구가 과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거와 다른 것들이 분명히 뭔가 또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서 과거 것까지 쭉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수단이 없었을 때 것까지 맞춰서 한번 우리가 연방기금 금리를 수정해가지고서 바라봐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랑 뭐가 다르냐? 과거에는 우리가 금리만 가지고 움직였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근데 현재는 뭐가 있냐면은 벤 버냉키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도입한 정책이 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미래에는 요렇게 하겠다. 요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거죠. 그럼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만 보고서도 사람들이 연준은 저렇게 할 거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시중금리가 확 움직인다는 거죠. 시중의 금융환경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연준이 금리라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고서도 움직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야, 내가 한마디로 그거죠. 한마디로 내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는 제로금리까지 해도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도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은 거예요. 시장 상황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에 갈 수 있냐? 마이너스 금리는 이거 왠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마이너스 이제 제로금리에서 추가적으로도 완화를 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래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나면 되돌려야지.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었을 때에 요겁니다. 요건데 실제로 연준이 이제 연방기금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거든요. 연준의 이제 금리 범위인데 이거를 그냥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해요. 이거 보시면 파란 선인데 파란 선이 제로죠. 그렇죠? 0에서 0.125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금리가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또 제로금까지 내렸다가 최근에 금리를 올렸어요. 여기가 이제 어디에 와 있는 거냐 하면은 금리 올려서 3에서 3.25에 와 있는 아니죠. 이게 지금 3에도 못 와 있는 거죠. 그쵸?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금리를 거기까지도 못 올렸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양적 긴축하고 다 합쳐가지고서 넣게 되면은 금리가 5% 이상으로 이미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3에서 3.25까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인상해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3.75에서 4까지 올라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도 벌써부터 5.5에서 5.25 사이였는데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1.5%가 더 올라갔고 QT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반영을 해버리면은 사실 알고 보면 금리는 6%, 7%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0.75에서 1%를 더 올리겠다고 지금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7에서 8, 잘못하면 9까지도 가겠네. 이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알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린 거다. 과거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거를 지금에 있는 것까지 다 넣어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많이 올린 것 같네.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플레를 잡으려면 연준이
금리를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올려야만이 이 인플레가 잡힌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가야만 잡힌다. 그럼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란 말은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만이 인플레가 잡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미국 이제 그 헤드라인 CPI 제일 높았을 땐 9.1이었고 지금 7.7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PCE 물가는 6%대고 근원 PCE 물가 보면은 5%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말하는 대로까지 금리를 올려나가면은 여기에다가 좀 수정을 해주면 뭐 8%, 9%까지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실질금리 마이너스 그 실질금리 그 플러스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한 대로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부터 잡혀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연준이 정책을 올바르게 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료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면피성의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게 뭘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뜻하는 바가 나오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의 긴축적인 환경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에 꽤 많은 비둘기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긴축해서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다. 너무 긴축할 위험도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덜 긴축해서 인플레가 기가 살게 만들어줄 리스크도 있는가 하면 너무 더 긴축을 해가지고서 경기를 죽여버릴 리스크도 있지 않냐. 우리는 이 양방향 리스크에 대해서 전부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 생각보다 굉장히 긴축적이야 우리 알고 보면 라고 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책 방향 돌려야 돼. 이거 지금 너무 심해.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것 갖고도 펼칠 수가 있게 되겠죠. 향후에 이게 쓰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지금 이 정도까지 뭐, 9월 점도표, 그 다음 그 뒤에 뭐, 11월 달에 거기서 조금 더 올릴게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까지 했었을 때에 터미널 레이시 채권 선물 시장 국제 선물 시장에 반영됐던 게 제일 높은 게 5에서 5.25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도 사실은 근원 PC 물가는 넘어가게 되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거가 알고 보면은 거의 한 9% 가까이로 과거로 치면은 금리를 올려나가는 행위다라고 돼버리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한번 보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